잡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는 휴가철이라 여행 떠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보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날씨 소식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날씨는 어떤지, 비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침수 지역처럼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의 상황 함께 문자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만 네.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올 들어서 첫 호우 경보까지 서울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 9시 20분을 기해서 서울, 인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전 11시 20분부터는 충남, 서산, 태안, 당진 지역도 호우경보 이제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마 지금 밖을 보시면 대강 좀 느끼실 텐데 비가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보는 좀 해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호우주의보를 일단 좀 해제를 한 지역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서울, 예. 경기도 대부분이 좀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다만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실시간으로 거의 지금 계속 상황이 지금 변동이 좀 심해요. 예. 그래서 이거 늘 좀 상황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28일 밤까지 예상 강우량은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최대 지금 300mm 이상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도 어제 오후 5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이 막바지 장맛비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고 대비해야 될지 또 끝부분에 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충남 보령하고 이 전북 군산 이들 지역엔 또 굵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 격오지에 한정해서 이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규제 자유 특구 위원회를 이제 회의를 열었던 거고요. 네. 이제 강원도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특례 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7개 지역도 이제 비슷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특히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강원도만 이제 허용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격오지 만성 질환자 가운데 재진 환자 대상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하고 상담 교육, 진단 처방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 어제 이제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이거는 13만 의사에 대한 선전포고다. 네. 사실 이제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계속 반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이제 이 조치가 이게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거의 전쟁처럼 임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고 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반대 성명을 내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의료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하고 약간 좀 대립각을 계속 세워온 터라서 그렇죠. 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총파업에 이 사안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규제를 풀려다가 의료계와 상당한 마찰이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도입하려던 이 초등학교 이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이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차원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게 그 학교와 학생 관계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구시 교육청이 그렇다면 카드 인식하고 지문 인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 카드로 이게 대체하더라도 이것 좀 연령대에 부합한 방식인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늘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처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아동들 경우에는. 또 이게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의문이다. 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점은 좀 면밀히 또 신중하게 잘 좀 고려를 그러게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안전을 위해서 외부인 통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어떤 학생들의 어떤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렇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전국에서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부산 해운대구가 그 고층 네.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돌풍인 이 빌딩풍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무려 28개 동이나 있다 그래요. 그러게요. 이 고층 건물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지금 없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높이 이상 건물 지을 때 빌딩풍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관련 그 규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부산 지역에 불었을 때 그 현재 지금 공사 중인 LCT 외벽 유리 1,100여 장이 이 크레인 와이어에 맞아서 깨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의외로 바람이 좀 세게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련한 학술 연구 용역을 지금 이제 맡긴 상태고 네. 용역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 나오면 빌딩풍에 대한 재해 유발 기준 또 구역별 피해 영향권 설정, 저감 대책 이런 걸 강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소식 하나 더 봅니다. 경남 밀양의 헛간에 그 신생아를 벌인 진범이 잡혔는데 네. 이 생모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유기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지난 11일 오전 7시쯤에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이 탯줄이 달린 상태로서 이제 신생아가 이제 버려진 게 발견이 됐고요. 네. 집주인인 70대 할머니가 발견을 했고 주민들과 함께 탯줄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아이는 병원 거쳐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금 안전하게 보호 중인 상황이라 그러고요. 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 결과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자백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입건까지 했는데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모가 다른 사람인 거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친모 DNA 검사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확인을 좀 한 거고. 일치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따라서 당초 검거한 여성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우울증 같은 걸 앓고 있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또 경찰이 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수사 과정도 좀 초동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러게요. 초동소의 약간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됐죠. 예,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소식 중에요. 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이 전북 상산고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다는 소식도 제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5년 더 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오늘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오늘 문자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BPN은 없는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상황을 좀 함께 나눠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6587님, 대전에서 문자 주셨네요. 폭우 수준이라고요. 어두워서 이 자동 라이트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앞서 제가 뉴스 특보 들으면서 이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내린다고 하는데 대전까지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군요. 4411님, 천안에서 주셨어요. 버스 운행하면서 잠시 전한다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대전, 천안, 역시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2885님, 예전에 1960년대 장마 때면 방 안까지 이 물이 차서 대피하던 그 시절 생각납니다. 비 오는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동행하신다면서 문자 주셨어요. 4273님,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글램핑하러 용인 가는 중인데 비는 솔솔 내리고 있네요. 처음인 캠핑 안전하게 추억을 쌓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잠시 이 서울에 이 수도권의 비가 좀 멈춘 상태입니다만 또 곳에 따라 이 장마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많이 뿌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20님, 군산으로 휴가 왔습니다. 군산 비 아까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비가 그쳐 기분 좋게 선유도 해수욕장에 텐트 치고 점심 겨우 먹고 나니 다시 비가 쏟아지네요. 바닷물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빗길 운전 조심해서 갈게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처음 들어오셨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지역의 비 상황은 어떤지 피해는 없는지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지역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소식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제주의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네, 이 중부지방은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제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제주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제주시는 현재 사흘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온 30도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서귀포시는 26도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서귀포시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제주시는 주말에도 열대야 이어지니까요. 열사병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제주 남부지방 이렇게 그쪽에 비가 집중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중부지방에 집중됩니다. 이번 장마 이제 막바지인데 이 장마 전선이 특징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대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휴가철이라 제주에 놀러 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맘때만 걸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제주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9 세계 자연유산 검은 오름 국제 트레킹이 지난 29일 개막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은 오름 하면 어떤 오름이죠? 제주에는 한라산 주변에 약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있는데요. 이를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오름은 제주시의 동쪽 조천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멀리서 보면 우거진 숲이 마치 검은색으로 보인다 해서 검은 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검은 오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전체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됐고요. 제주도에 있는 오름 가운데 유일하게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요. 특히 용암 동굴계라고 하면 이게 학술 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요. 검은 오름이 위치한 조천읍의 지하에서부터 또 연마을 구좌읍까지 넓게 발달해 있는데요.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들이 해안선으로 흐르면서 20여 개의 다양한 동굴들을 형성했는데 이때 만장굴, 김영굴, 용천 동굴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 동굴들이 생성된 지는 약 10만 년에서 3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매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조나 각종 동굴 생성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 트레킹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사 기간 동안에는요.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운영이 되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반드시 탐방 안내소에서 사전 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길도 2개의 길로 나뉘어지는데요. 세계자연유산본부
기상본부 김상수 해설사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시죠. 예,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2번째인데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을 하면서 트레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태극길과 용암길이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태극길은 평소에 이제 개방하지만 용암길은 이 행사 기간에만 이제 열립니다. 진짜 원시림 그 자체를 한번 걸어보는 이제 코스인데요. 이 기간에만 열어가지고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은 첫째도 보존, 둘째도 보존, 그러니까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잘 보존돼서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방문해서 지킴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민지 리포터는 그 원시림인 용암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행사 기간 동안인 1년에 딱 9일만 열리는 길이라서요. 네, 용암길을 선택했고요. 네. 용암이 흘러간 자리라고 하는 용암길을 걷는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저 유튜브로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길이군요. 네. 예. 그 용암이 흐르다가 만든 뱅디굴도 지나고 또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다리라고 할 수 있는 용암교도 지났는데요. 네. 참 신비로운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개인적으로. 그 용암길 코스 다 이렇게 걷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암길, 죄송합니다. 용암길은 총 6km고요. 네. 총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요? 네, 탐방 안내소를 출발해서요. 검은오름 정상, 또 용암길 입구, 뱅디굴 이렇게 걷다 보면 흐린내 생태공원이 마지막 코스인데요. 근데 태극길은 정상 코스가 1.8km가 되고요. 네. 분화구 코스는 5.5km, 또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는 5km로 대부분 태극길은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는 지금 폭염이라고 했는데 걸을 때 덥지 않나요? 네, 많이 더웠는데요. 네.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낮 더위가 심하지 않을 때 걸었습니다. 그래도 땀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나오는 구멍이라고 하죠. 풍혈이 네. 에어컨만큼 정말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서 이곳에서 땀을 식히기도 했는데요. 물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탐방길에 함께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어땠는지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네. 걸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걸으면서 원시림같이 예쁜 나무들의 그 같이 살아가는 그 공생 이끼와 나무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보존된 상태가 좋아가지고 참 오기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따봉. 네, 제주 올해도 많이 걸어봤는데 이 검은 오름은 저번에 한번 왔고 트레킹은 이번에 처음인데 진짜 다른 곳과 달리 삼나무의 울창한 그런 그 기운과 자연을 많이 함께하여서 아주 기뻤습니다. 힘들었는데 돌멩이 피하고 그리고 나뭇가지 있는 거 피하고 그러니까 재밌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랬어요. 꼭 걸어보세요. 이 동영상 박민지 리포터가 소위 셀카로 찍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박민지 리포터의 또 새로운 모습을 제가 봤네요. 감사합니다. 사전 예약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국제 트레킹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고요. 특히 평소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 닫혀있던 검은오름의 용암길을 만날 기회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제 트레킹 행사가 끝나도 용암길을 제외한 다른 길은 탐방이 가능하고요. 꼭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민지 리포터. 제주는 지금 폭염 속에 또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진주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임소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그곳 날씨도 궁금합니다. 중부지방과는 달리 날씨가 좀 완전히 반대예요. 그것도 폭염입니까? 네, 이 낮 기온이 30도, 31도까지 오르면서 아주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이 경남 서부 내륙 지역 가운데 산청과 함양 거창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 여름 휴가철 맞아서
임소정 리포터도 레포츠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경남 하동군에 다녀왔는데요. 네. 하동하면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요. 볼거리까지 참 많은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쌍계사도 있고요. 그렇죠. 토지의 무대, 최참판댁, 화개장터, 그리고 자연 휴양림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요. 뭔가 색다른 짜릿한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활강을 만끽할 수 있는 하동 금오산 집와이어 어떠신가요? 이 하동 집와이어 운영본부장 최병률 씨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 하동 금오산은 하동군 금남면에 소지하고 있는 해발 고도가 849m로 우리 남해안 해안가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동 집와이어는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에서 최장길이고요. 국내 단일 코스로도 최장입니다. 안전시설이라든가 최첨단 시설이 가미되어 있고 1구간은 732m로 가장 짧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최고 시속이 120km로 가장 속도가 빠른 구간입니다. 2구간은 약 1500m 1.5km인데 활강 시간이 2분이 넘습니다. 내려가면서 다도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상구간도 한 900m대가 있는데 완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사진을 지금 봤거든요. 네. 정말 스릴 넘치겠어요. 사진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시죠? 예,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레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동군 집와이어는요. 총 연장 3.18km, 2개의 라인,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남해안 일대에서 가장 높은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에서 한려해상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최고 시속 120km로 하강을 하면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용 차량으로 약 25분간 금오산 정상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안전요원의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장 분위기 궁금하실 그러게요. 텐데요. 네, 금오산 정상으로 함께 가보시죠. 금오산 높은 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경치도 탁 트이니까 경치 구경하시다 보면 도착해 계실 거예요. 남에서 왔어요. 아우 지금 무서워요. 일단은 길다니까 내가 지금 우들우들해요. 제가 기분 좋게 추억에 남게끔 다 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다리 떼시고. 엄마. 아이고 내 지금 무서워서 아무 생각 없어요. 출발! 처음 와봤어요. 저는 와봤어요.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하네요. 일상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동에는 이렇게 짚라인 말고도 그때 뭐 삼진강 그리고 화개장터, 쌍계사 이런 거 많더라고요. 좋은데 많이들 오셨으면. 또 여기 오시면 되게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추억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휴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동 짚라인으로 오세요. 출발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3, 2, 1 출발! 사랑의 소리 들으니까요. 무서워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근데 더 무서우면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임소정 리포터도 직접 타보셨어요? 저는 직접 못 타봤고요. 사실 겁이 많아서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더라고요. 예. 네. 그 금오산 정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좀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맞아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매력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네. 봄에는 분홍 자태를 자랑하는 철쭉 사이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여름에는 구름 속에서 비행하는 맛, 가을에는 높고 푸른 하늘에 시야도 탁 튀어서요. 멋진 풍경과 함께 비행하는 맛이 있고요. 겨울에도 짜릿함을 맛볼 수 있어서 겨울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모쪼록 지금 중부지방의 장맛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요. 또 이번 장맛비가 그치면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마라고 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장마 끝나고 폭염이 이어질 텐데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곳 이 하동에서 여름 더위와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소정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자, 3시 33분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국 일주는 휴가철이라 여행 떠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상황도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날씨 관련 소식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상황을 잘 전해주셔서 좋은 뉴스가 되고 있어요.
0506님, 보령에 사는 딸에게 가는데 공주와 세종을 지나는데 얼마나 퍼붓든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더군요. 고속도로지만 비상등 켜고 시속 40km 속도로 거북이 걸음으로 간신히 빠져나오셨다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비상등 켜고 운전하라고 또 꼭 주의를 하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7595님, 세종시 비가 내립니다. 직업이 운전원인데 자만하지 않고 안전운전 제일입니다 하셨어요. 6897님, 동해시 하평해변 걷고 있어요. 흐리고 비가 약간 내려서 바다 보면서 걷긴 좋다고요. 손성혁 씨, 제주도 약간 흐리지만 햇살이 비치는 따끈따끈한 날씨라고. 꽤 덥다고 하는데 따끈따끈하다고만 표현을 하셨어요. 3482님, 음성지나 문경 쪽 가고 있는데 다행히 큰 비는 오지 않는다고요. 4076님, 대구는 어제부터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습도가 높아서 무척 덥습니다. 대프릭합니다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어요. 1663님, 부산 밤새 비가 왔는데 지금은 흐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라디오 전국 일주 애청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날씨를 보내주시니까 저희가 좀 좋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대전과 군산, 예천 등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충청도와 전남 서해안이고요. 특히 보령과 군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하겠고,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침수나 축대 붕괴, 산사태 등의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차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중부지방에는 8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30에서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지금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포항 33도, 대구와 광주, 제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전 29도, 서울 27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69.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빗길인 구간들이 많아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청계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담부터 정체만 남아있고요. 더 가서 기흥휴게소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부근으로 더딘 흐름만 남아있습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수안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보은 일대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아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 수석에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 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전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함에 따라 29일 오후 2시에 제370회 국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투자회사 버자이랜드 버하드가 제주도 휴양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대우를 해 4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소송제도 ISD 중재 의사를 밝혀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해 실제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 철저한 예방과 발빠른 대처만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취약한 축대와 담장, 배수로를 점검합니다. 특히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대피 장소를 알아둡니다. 호우특보가 발표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산간 계곡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면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둬야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붕괴 가능성을 점검한 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40분 됐습니다. 3203님, 목포에서 속초로 설렘 싣고 휴가 갑니다. 목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전북 정읍휴게소에서부터 비가 오더니 제천 지나는데 빗방울이 약해졌네요. 쭉 다니시면서 이렇게 곳곳에 이 기상 상황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3203님 커피 쿠폰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 포커스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벌써 이 침수 피해 소식도 들리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은 집안이 약해져서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대비도 필요할 텐데 이 막바지 장맛비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이곳 뭐 서울 여의도는 특히 이제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 이제 오늘 새벽부터였죠. 그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는데 글쎄요, 이 도심에서의 침수 유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빈번한 것이 주택 침수죠. 그렇죠. 주택 침수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반지하 시설. 네. 우리나라에는 주택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법의 1층 기준 표고, 그 기준 높이를 그 대지의 평균 높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침수가 생기도록 지금 그렇게 주택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지하 시설의 그 주택들이 가장 문제.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평소에도 좀 대피 장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선 대피 장소 대피하기 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 장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도로에서 이제 주택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각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막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잘 제작된 판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제 주문하시면은 그 판을 표준판을 가지고 오면 한 30cm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 같은 데다 설치하면은 뭐 물을 막을 수 있는 30cm 정도의 물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죠. 이건 뭐 이제 비 올 때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장마 대비 이렇게 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지역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들도 참 많은데 글쎄요, 이게 지형상의 문제일지 아니면 도시개발의 문제인지 이 하수도관 뭐 이런 문제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한 470여 개소의 그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첫째 원인은 지형적인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 지형적인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수 관로를 정비를 하고 지역의 그 양수 시설, 물을 모아서 이제 퍼올리는 양수 시설을 이제 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일상적인 문제는 하수 관거가 불량해서 물이 배수가 안 돼요. 배수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도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로물이 하수 관거로 충분하게 빨리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관은 비어 있는데
도로에는 물이 차서 그것이 지하실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수관로가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이 우리 도로변에 보면은 그 도로에 물이 관거로 들어가는 그 우수바지라고 격자로 된 그 철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평소 관리를 안 그렇죠. 해서? 네. 그 평소에 관리를 5월 달까지 관리를 한 곳에서도 보면 비가 오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신문지든지 비닐 조각이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그걸 꽉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하수 관거는 한 반쯤 정도밖에 안 찼는데 도로 위에는 물이 10cm, 아이고. 15cm, 뭐 20cm 물이 차는 곳이 오늘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곳은 이런 관리를 해서 이 쓰레기나 오물 같은 걸 좀 다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내 집 앞에 그런 우수관거는 우수바지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도 중요한 시민정신이 좀 말씀이세요. 발휘됐으면 예. 그리고 또 이 하천 주변에 차를 세웠다가 이 물에 잠기는 차량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우리 같아요. 강심장입니다. 아주 강심장이에요. 내 차는 절대 안 다치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안 다친다고 하는 의도적인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인 불감증. 단순한 몰라서 불감증이 아니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면 의도적인 불감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하천변에 있는 차는 빨리 있던 차도 옮겨야죠. 옮겨야 되죠. 왜냐하면 물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리하게 그 하천 건너가는 차량들도 좀 있어요.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겁없습니다. 예. 지금 운전대 잡으신 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많이 오는 곳에 계신 분들. 자, 오늘 비로 인천 지역에서 이제 건물 침수와 함께 전신주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죠. 전신주가 쓰러지면은 이제 길바닥에 놓이게 되면 전깃줄이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전깃줄 같으면 감전사고,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제 전신주가 넘어지는 것도 감전사고를 일으키지만은 요즘 보면 그 도로변에 그 노상 변압기라고 많이 있습니다. 도로상의 변압기를 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침수가 되면은 또 절리고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이 끔찍한 일이 이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각 가정에서 이제 전기시설이 고장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지지 말아야죠. 일단 뭐 급하니까 손 대지 말고 급하면 우선 젖은 손으로 대지 말고 장갑이나 헝겊을 이제 손에 감아가지고 우선 메인 스위치를 그 가정으로 들어오는 스위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면은 가정주부들이 냉장고를 자꾸 열어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전기가 정전이 되어버리면 냉장고를 여는 횟수가 35% 정도까지 더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다 녹고 썩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닫아둬라. 안 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전기시설 고장 나면은 일단 뭐 두꺼비 집 내리는 거 외에도 일단 한전에 바로 연락을 좀 해야 되겠죠. 바로 연락하고 각각 이제 한전에 연락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동네에 보면 그 전기 수리사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집에 또 집 주변 도로에 빗물이 넘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침수된 곳은 나가지 마세요. 건너지 마세요. 건너시다 보면요 신발이 벗겨지는데 여러 해 전입니다만 사당 사거리에서 한 20cm 정도 물이 찼는데 거기에 하이힐을 신고 건너가던 여성분이 신발이 벗겨졌어요. 물이 벌써 들어갔으니까. 그 신발 주술라고 그러다가 먼저 갔잖아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럴 외출 때는. 자제하고 물속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급 시에 이제 119에 전화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건 당연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네, 3시 48분 됐습니다. 지금 대전, 군산, 예천 이들 지역에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
충청도와 전남 서해안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 이 충남 보령 그리고 전북 군산에는 호우경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모레까지 서울에 5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중부 지역에 많게는 또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또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기상 상황을 좀 짧게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곽재현 리포터 들어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자 어디로 가볼까요? 네, 계속 이제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주말은 다가왔고요. 밖으로 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주말이니까. 그래서 덥고 습한 요즘 날씨에 딱 알맞은 곳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곳입니까? 네, 시원하기도 하고요. 볼 것도 많은 곳인데 바로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게 광화문역하고 연결돼 있죠? 연결이 돼 있진 않고요. 광화문역이랑 서대문역 사이에 있는데 그래요? 광화문역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 가면 그 마당에 옛날 전차도 전시가 돼 있고 네. 바닥에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또 분수, 바닥 분수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도 참 좋은데요.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서울 역사박물관인 만큼 여러분 살고 계시니 서울이라는 그렇죠. 곳을 한번 쭉 네. 훑어보기에 역사를 공부하기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와 정말 왜 여기를 이제서야 왔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서울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 서울의 역사를 담은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이고요. 서울의 600년 역사를 시간 순서로 보여주는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또 독특하고 다양한 서울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기획 전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서울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그리고 서울을 좀 돌아다니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외국인까지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쭉 안내를 좀 먼저 해드리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번 방에는 조선시대 서울을 좀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 조금 보실 수가 없고요. 2번 방은 개항, 대한제국 시기의 서울을 볼 수 있고 3번으로 이어지는 그 방에는 일제강점기의 서울을 볼 수 있고요. 4번 방은 마지막으로 고도 성장을 한 도시 서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대별로 방을 나눠놨군요. 네, 맞아요. 쭉 이렇게 이어서 보실 수 있는데 가면 와 정말 이 소리가 나오는 게요. 옛날에 썼던 물건들 이렇게 좀 생생하게 전시가 돼 있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피막골 있었잖아요. 그 피막골도 딱 전시를 해놔가지고 볼 수 있고요.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없어진 분들 조금 있으실 텐데 여기서는 또 그 학교의 흔적까지 볼 수 있다. 예. 과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주거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볼 수 있는 곳이군요.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네.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은 경희궁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보여주는 도시 역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도시모여 영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고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여의도네. 여의도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집 쪽을 찾아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여기 다른 학교지? 응, 다른 학교. 역사박물관 해설해주는 거 등록해서 지금 한 1시간 반가량 선생님 따라서 그거 듣고 이제 다 듣고 나서 다시 선생님이랑 헤어진 다음에 가보고 싶었던 데를 찾아서 지금 우리 집을 찾아보자고 해서 왔거든요. 집 찾고 저기 놀러봐서 이런 거 확인하고 길 찾기 하고 있었어요.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직접 안 가셔도 정말 많은 사진 찍어 오셨어요. 곽지연 리포터. 유튜브에서 예쁜 분 나오셨다고 한미모의 그분이 나오셨다고 곽지연 리포터 팬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눈웃음이 예쁜 우리 곽지연 리포터. 네. 자, 이 해설을 듣고 또 가고 싶다고 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5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네. 바닥에 이렇게 쭉 만들어놨어요. 서울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서울이 다 들어와 있고요. 어이구, 예. 그 위를 걸어서 갈 수도 있고 2층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탄 것처럼 네.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거든요. 낮과 밤도 다 달라서 네. 버튼을 누르면 밤이 돼서 조그마한 건물에 반짝반짝 빛이 들어오고요.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또 터치로 더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듯이 아이들은 우리 집 또 우리 학교를 찾고요. 그러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63빌딩도 찾고 저도 어제 이제 여기 KBS 한번 찾아왔거든요. 국회의사당이랑. 전처럼 보이죠? 네, 조그맣게 한 손가락 하나 정도. 아, 그래요? 네, 주먹 하나 정도. 조금 큰 데는 이렇게 네. 보여요. 그러면 이 상설 전시 말고 기획 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요. 북촌 11집의 오래된 기억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북촌에 있었던 집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11집을 선정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나 요거를 쭉 볼 수 있도록 영상과 기증 유품들을 통해서 전시를 좀 해놨어요. 네. 요즘에는 북촌이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집 그리고 한옥마을로 좀 많이 유명해서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현대 문화 뒤에 숨어있는 과거의 북촌은 또 어떤 마을이었는지 쭉 전시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좀 다가오는 의미가 저도 조금 그렇겠어요. 색다르더라고요. 그 11집을 쭉 정리해놨으면 그것만 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조선시대부터 이제 6.25 전쟁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복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북촌도 참 격동의 시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조카 그러니까 왕실 종친이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네. 북촌에 이제 왕실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요것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병원, 한의원, 이발소 이런 것들의 역사까지 쭉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간 시민들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에서 와서 오랜만에 역사박물관 한국 역사도 다시 짚는 것도 재밌고 학교를 한국에서 안 다녔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몰랐던 것도 알고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찡한 것도 있어. 옛날 뭐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시 막 생각하니까 특히 막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느낌이 막 여러 가지 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해설 듣고 나니까 더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또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아이들하고 저 따로 보기는 했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 따라서 보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맨날 아이들하고만 다니다가 어른 혼자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옛날에 이랬구나 하면서 이제 또 추억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네. 관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평일이랑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관람이 가능한데요. 평일은 저녁 8시까지, 주말은 저녁 7시까지니까 이 무더운 여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지식도 쌓으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화제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곽자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이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8357님 군산 하늘이 뚫린 듯 퍼붓고 있어요. 운전 조심하라고 역시 군산에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6220님 고창입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온통 찌푸린 얼굴에 후덥지근하네요 하셨고 8458님 지하 상가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전국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유튜브로도 화면 한번 만나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급변하고 있는 기상 상황에 따른 KBS 뉴스 특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한일 갈등과 동북아 안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지 25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 갈등과 동북아 안보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토론해봅니다. 저널리즘 비평가 정준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